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손주 돌보기까지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제 모든 삶을 바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올해 68살. 그녀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밥은 먹었냐? 아들 옷은 다려놨냐? 손주 밥은 챙겼냐?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아침상을 차리고 나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엔 또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개고 다음날 반찬을 준비했죠. 식당일, 공장일, 청소일 허리 휘도록 일해 번 돈으로 집을 장만했지만 그 집에서조차 그녀는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을 때 영자는 홀로 부엌에서 다음날 도시락을 쌌습니다. 엄마는 안 보셔. 엄마는 바쁘시잖아. 언제부턴가 그녀는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날 아침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영자는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엄마 없으니 집이 불편하더라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집에서 쉬세요. 처음엔 쉬라니 고마운 말인 줄 알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며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이 왜 이렇게 서글픈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가족끼리 찍은 여행 사진들이었죠.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만들어진 적도 없었구나. 그들에게 나는 여행을 함께 떠나는 가족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관리인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이 집의 주인도 가족도 아니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 묵은 서러움이 끌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영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첩, 남편이 사준 라디오 하나.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어온 결심 하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60년 넘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써보고 싶었습니다. 영자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그녀를 엄마나 할머니라 부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비로소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도 구해서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어서 기르는 채소들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동네 노래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밤이면 라디오를 켜놓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텃밭에 물을 주었다. 상추가 제법 자랐다. 이웃 김씨 할머니와 시장에 갔다. 맛있는 호떡을 사 먹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매일 일기 마지막엔 똑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버스에서 내린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그동안 정말 몰라봤어요. 엄마가 없으니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고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영자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박영자야.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영자.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홀가분했고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들. 이제는 나를 위해 떠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도 당연한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